5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492억 7,308만 4천원 대비 0.73% 증액한 496억 3,2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며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 487억 8,899만 7천원보다 5,928만 2천원 증액한 488억 4,827만 9천원을 계산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 4억 8,408만 7천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7억 8,408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36쪽 일반 회계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정비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흥선마을 거점 공간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와 청소 및 경비 용역비로 3,273만 9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의정부동 구도심 상권 재생사업의 매칭 12로 3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제조사 사업 운영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347만 3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우리 과장님. 예, 좀 이번에 추경이 이제 한 건이 올라왔는데 그 지구단위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그 용역인데 그 금액이 2,200만 원이면은 많은 용역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금액이죠, 과장님? 아, 네, 저희가 계획에 대한 모든 그 사업들을 다 그 관련된 그 요소들을 다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주된 그 지구단위 계획의 주된 요번 그 용역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2022년도에 8월달에 지침이 제정된 게 한 74개 항목중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4-5개 정도의 항목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있는 용적률이 용적률이 상향되는데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데에 대한 기준 용적률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그 공공시설 확보 비율이 있거든요. 그 공공시설 확보 비율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 상업용지에 대한 그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 폐지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 대체 시설 비율 그게 주요 지침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도 뭐 교통 체계라든가 네. 뭐 이런 시스템 그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은 어차피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물 이용 계획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리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번 그 집대 정리 총괄 정리를 해서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의정부시의 지구단위 계획의 방향점을 잡는데 좀
그 주안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저기 수립 용역 전체를 진행하면서 좀 그 용역 비용이 다소 좀 적지 않은가 좀 그런 우려가 좀 되긴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도 같이 공동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또 단시간에 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수익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이 최종 용역 그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과장님? 저희 과업 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어서 3개월 예. 6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 그러면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유관 그 관내 그 유관 그 부서와도 같이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좀 그 내용들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뭐 의회뿐만 아니라 그 유관 그 부서와도 같이 이제 공유해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이번에 그 의정부 구도심 상권재생 사업 그 의정부동 1호인데 좀 이게 이제 그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네, 사업이요? 맞습니다. 예. 그 10억이고요. 11억이고 5억 5천씩 해서 이번 그 올해 하고 내년까지 사업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구도심 재생 그 상권 재생 사업인데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지금 활성화 시켜야 될 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을 지금. 예, 여러 군데 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또 이 올해 공모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이제 망월사 등산로 입구하고 그다음에 신안대 쪽 그 주변 상권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모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이제 그 저희 자문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회의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한 4월쯤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질의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론 이제 상권 재생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생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상권 지역도 굉장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생 사업을 통해서 뭔가 그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과연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의문점인 거죠. 네, 저희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나눠서 좀 이렇게 적합한 부분을 저희 적용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지역의 좀 특색을 좀 살려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그죠? 그래서 주된 이제 포커스는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그 구도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실 젊은이들이 좀 많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이후에 제대로 방치돼서 쓰지 않고 현재는 이제 목공소하고 저희 이제 저기 이제 그 요리교실 위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절반을 지금 올해 이제 그 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해서 한 5월이나 6월부터 이제 쓸 계획인데요. 우선은 젊은이들하고 그다음에 경민대하고 신안대하고 협업을 좀 협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 이제 수업이라든가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요리 관련 학과를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주민들을 좀 통해서 좀 거기 사람들 유입시켜서 그 유입된 사람들이 제1시장이라든가 의정부 시장 쪽으로 그대로 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 재단하고 좀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아마 유기 체계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재래시장, 의정부 제1시장 그리고 이제 지하 상가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향후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제1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면 뭐 지하 상가에서 뭐 할인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지금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야지 뭐 소비자들이 결국 이제 제1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이제 지하 상가도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연동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연동 체계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주세일 의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당선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아마 송영유천 옆에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반대 의견을 제가 참 많이 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하실 때
그 송산권역에 대해서 그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송영유천 옆이랑 그 지금 코스트코 뒤에 있는 거기도 지금 공매로 나가 있는 건물이 공매로 나가서 다른 분이 아마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상 변경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은 좀 안 하는 시설들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송산권역에 아마 2019년인가 2021년부터 아마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송산권역, 저희 송산권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 이구 국장님, 과장님 시절 때 그때도 아마 제가 같이 그 조사단을 꾸려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계우 의원님. 네, 뭐 설명을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하고 상견례도 해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고만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136쪽에 보면 예산서에 또 설명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전부 국고 보조비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측량비하고 그 기준점 측량비가 있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36쪽에 보면 지적 제조사 사업 운영에 보면 국비가 이제 3,838만 3천 원 하고 시비가 6억 3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의 내용은 뭘까요? 다른 것들도 보면 전부 다 국비 지원인 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는 조정금입니다. 조정금. 그 이제 지적 재조사 완료한 후에 네. 면적 증감에 따른 거, 만약에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받고요. 네.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는 금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예산 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구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4억 8,442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4,7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8억 2,814만 1천 원이 증액된 897억 8,1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4억 8,442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4,7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공사 등으로 30억 5,6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대광이 광역버스 중공영제 사업 지원 등으로 37억 5,68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에게는 특정 업무 경비로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에게는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으로 34억 8,44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기관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네, 김조현입니다. 우리 교통국 국장님이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철도교통과 과장님, 예, 올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의정부 시일원 차선 유지 보수 올해 이제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 서부로 나눠서요. 그 시일원 유지보수 공사로 이미 발주를 해서요. 지금 일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은.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본 예산 자체가 2억 5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의정부 지금 예측하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정부 지금 관내 지금 그 도로 그 차선 그 보수하는데 지금 예측되는 그 앞으로 보수해야 되는 예측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가 이행이 돼야 되는지 뭐 그거는 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가 지금 전체 도로가 약 40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1억일 경우에 한 1.6km 정도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 자체가 한 500억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지금 도색이 굉장히 불량한 부분 이런 쪽으로 우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량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불량한 지역입니까? 지금 저희 시가 지금 특정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좀 유지 보수가 전부 필요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도색이 이제 많이 이제 특히 패여 있거나 까여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학교 주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 소요 예산의 비용은 그 50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년 뭐 예산이 한 300억 정도 가지고는 이제 톡도 없는 거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마 그 오봉구 의원도 많이 이제 지적을 했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차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비가 올 때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흰색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유리알이라고 해서 도색을 할 때 뿌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이제 차량들 차선 변경하면서 깨지고 해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저희가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 표지 비용이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 표지명이 지금 그 태양열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네, 태양열로 요즘 많이 제품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도 일단은 개선돼야 되겠지만 중앙선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반대 차선과 맞물리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그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위험한 게 이제 비가 올 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구드리겠고요.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나요? 아니면은? 네. 지금 사무관 육주 교육을 그럼 저 받아서 중부 주차 계획 팀장님이시죠? 팀장입니다. 예. 그럼 그거는 이제 담당 그 중부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신고일동 공영주차장 민간 투자 제한 사업, 이번에 이제 검토 수수료를 지금 제한으로 이제 추경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1,500만 원. 네,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금 지났죠, 네. 팀장님? 네, 많이. 좀 얼마 정도 소요가 지금 됐습니까? 시간이요? 진행되는 지금 이게 처음 투자를 제한했던 게 언제 제한을 했죠? 처음 투자 그 뒤에 그 팀장님, 이 중부 팀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 네, 20년 11월 말입니다. 2020년이면 벌써 네네. 이제 5년이 지났죠, 팀장님.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던 원인은 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KDI에 저희가 그 검토에 대한 사항을 의뢰를 하게 돼 있으면서 2022년 9월쯤에 이제 의뢰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늦어진 이유는 이제 투자에 대한 적격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에 대한 아니면 우리 정책 사업에 대한 그런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좀 결론을 좀 짓고 뭐 추진하든지 아니면 뭐 보류하든지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죠?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볼까요? 네네. 지금 민간 투자 지금 제한 사업자가 그 투자 금액을 좀 얼마로 지금 제한을 해서 처음에 2020년에 들어왔던 겁니까? 지금 사업비는 26억 정도로 26억이죠. 네네. 그러면 차대 면수는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죠? 면수가 차대 면수, 주차 면수. 117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7면이죠. 그리고 1층은 임차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네네, 상가 건물로 음식점, 네네네. 들어오는 문제점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상권에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지금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차대수가 지금 2개의 공영 주차장이 있죠. 네네. 몇 대 지금 최대 몇 대 주차 가능한 겁니까? 두 곳이. 지금 정확하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한 두 개 합해서 한 7, 8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0대죠. 네네. 그런데 그 민간 투자 제한 사업이 들어온 게 17대를 들어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타당성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공영 주차장이 들어갈 때 보통 통상적으로 국장님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주차 타워를 만들죠. 그럼 보통 이제 차대면수 한 100대면 기준은 잡을 때 사업 비용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상에 통상적으로 한 면당 한 1억 정도 1억이죠. 근데 예상을 1억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차피 신고일동에 팀장님 좀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면으로 볼 때 그 1억 정도로 보는데 보통 이제 지상 주차 타워에 100대면을 100면 정도 기준 잡을 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잡고 있죠. 네.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거 민간 투자 사업자가 26억을 가지고 지금 17면을 가지고 투자 들어온다?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닐까요? 팀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1,500만 원의 그 검토를 통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우리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저희도 제안 들어온 그 사업이 KDI 그 검토했을 경우에 뭐 BC라든지 그 정책선 부분에서는 좀 그 적합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과연 26억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판단에
기준에 대한 사항이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도 전문가라든지 전문위원회에 좀 의견을 좀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추진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좀 세워놨고요.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된다 하면 제3자 공고안이라든지 협약 관련된 그런 그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저희가 이제 KDI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다가 또 의뢰를 해서 또 그런 부분에서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그런 알겠습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7면에다가 1층에다가 상가 건물 지어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공영 주차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층에 상가를 위한 주차장으로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특혜에 있는 이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신곡일동에 있는 주민분도 많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어요. 예산을 좀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그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소요하고 있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KDI에서 이제 사업의 적격성은 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 조정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KDI 이미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부대 의견을 가지고 좀 KDI 쪽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기관에 최종적으로 좀 그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원인은 어디다 좀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거 뭐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민간 투자 사업의 적격성은 좀 안 나온다. 근데 부대 의견으로 그 조정을 하고 이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 그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그 거죠. 시간이 이제 5년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 KDI 검토하면서 아마 2022년도에 이제 좀 왔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이제 그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그 고심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서로 지금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한 숙고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럼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자.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해서 좀 부득이하게 좀 네, 예산을 그렇습니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뭐 국장님 말씀을 듣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뭐 지방 그 자치단체에서 재량적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도 그 경제적 타당성은 제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26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일단은 납득이 안 되는 점 하나. 그 또 하나는 지상 1층에다가 상가 건물을 짓겠다 하고 2, 3층에다가 이제 17면에 이제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업자에 대한 그 주차장 그 상가 건물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이게 그 주민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행정적인 그 이런 정책을 판단할 때는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저희가 이제 벌써 이게 잃어버린 5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만약에 그 저희가 좀 빠른 재원을 확보했더라면은 지금 그곳에 100면을 두든 80면을 두면은 신곡일동에 그 신곡일동 구장님 가보시죠. 그 2면 주차 상당히 지금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한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동차 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그 차량 등록 도움에 대한 걸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실행이 됐어요. 이거 뭐 추경 예산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민분들이 이제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이 차량 등록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한 번 하는데 뭐 30분, 기본이 40분 정도 걸리죠. 과장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네.
가보니 민원인들이 아주 많아서 좀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좀 종종 그렇죠. 상당히 있습니다.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로 또 이전을 했죠. 경기도 네, 한 명 전출 갔습니다. 전출 가면은 이게 지금 결국은 똑같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공무원분이 이제 결혼이 되다 보니까 도우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요번에 우리가 추경을 잡더라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라면 조금 더 추경 예산을 물론 이제 그 도에 간 결정 난 게 언제 난 겁니까? 2월 달입니다. 2월 달이면은 그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명이 아니라 2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좀 예측을 할 수는 없었나요, 과장님? 네, 좀 급박하게 가다 보니까. 네. 그 사전에 그 전출이라기보다 본인이 이제 의제해서 경기도로 간 거죠, 도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그 연락을 안 했습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국장님 가는 거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가든 아니면 뭐 서울시로 가든 뭐 제주도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본인의 행정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뭐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일단 추경 예산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 이제 3천만 원이 세워서 그 차량 등록 안내 도우미를 좀 더 확보해서 이제 원활하게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도세도 없이 사라지게 돼 버리면은 나머지 업무를 그냥 남아 있는 지금 직원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의 결원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자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좀 저희 충원해 달라고 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민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이제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복직자가 있으면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국장님 그 취지는요, 그게 아니라 전출을 가는 건 자유라 이거예요. 본인이 뭐 가고 싶다는데 어디로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데 최소한 전출을 가기 전에 그 부서에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예측을 하고 추경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그 등록 시간이 지금 차량 등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직원분이 가시게 되니까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추경을 잡아도 실효성이 없는 이제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의 그 부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향후에는 그 집행부 내에서도 최소한 전출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향을 명확하게 그 담당 과나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 어떤 결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오롯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을 좀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 지나가지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우 의원님.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이제 여기 김지호 의원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미안한데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1억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국장님 1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내가 보통 평균적으로 1억이 드냐 그랬더니 1억이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서로가 그날 주차장 한 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정을 다해서 아주 주차장 면수 늘리는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신고일동 같은 문제는 굉장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지금 5년이라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어요. 네, 8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5년 제가 이거 계속 이 문제가 야기됐던 문제였는데 지금 이 작은 면을 가지고 다시 민간 투자로 다시 전환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직원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민간 투자에 넘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인지 특히 의정부시의 예산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틈새를 놓치면
수고보다는 원망을 듣기 쉬운 일에 촘촘히 따져서 투자 사업,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예민하게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과들은 우리 민원이 이제 있는데도 민원 제가 이제 사이트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이 민원이 어디로 가야 넣을까 그랬더니 사이트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면을 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참 감사하게 긴급하게 또 기억을 놓치지 않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민원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경기북부일보 박신웅 기자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 10년 넘었어요. 이거 파악들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난 행감 조치 사항에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 뒤로 진척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걸 거예요. 주차장 저희 재정사업을 해서 질 수 있으면 지면 되는데 결론은 그거를 다 감당할 만한 재정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조치사항 이후로 뭐냐면 이제 추경에 와서 하는 부분도 왜 그런지 조금 왜 이렇게 이게 지체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주차가 할 데가 없어서 많은 부분으로 뭐냐면 이면 주차에 뭐냐면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 5년인지 8년인지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자리는 주차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대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만약에 그런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 도시공사 출범했잖아요. 도시공사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도 뭐 공공성을 찾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많은 기관들하고 협조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 작년이고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또 이제 많은 당면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뭐 10년이 지나도록 뭐냐 반복되는 부분은 이제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